자, 설명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주어져 있고요. 행렬로 3x3로 주어져 있고 얘가 1, 3으로 주어져 그러니까 3x1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A, B, C로 주어졌어. 이게 전체예요. 그러면 H에다가 얘를 취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일단 어떤 꼴이 나와야 되냐면 얘들이 혼재돼 있단 말이야. 일단 이 꼴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이해가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찾냐면 아까 내가 얘들이 개별적으로 중복된 이것들로 된다 그랬죠. 이거 지울게요. 중복이 안 된. 이렇게 된다 그랬죠. 전체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얘를 우리가 뭘 찾고 싶냐면 H의 푸사이를 하는 게 람다 요렇게 보는데 여기다가 취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의 CN에다가 얘를 여기다가 H 파이 N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람다 N에 파이 N 이렇게 빠지죠. 그쵸? 그러면 얘들이 뭘로 이루어졌냐면 얘는 나중에 이제 푸사이가 람다 N은 시그마로 껴있잖아. 그쵸? 그 개별적인 얘들로 껴있어요. 비율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는 뭘 찾는 거냐면 요거 해가지고 뭘 찾냐면 얘들 찾는 거예요. 얘들의 의미는 없다고 아직까지. 알겠죠? 여기다가 기대값을 취해야지. 그러니까 얘를 해야지 얘가 의미가 있는 거지. 얘는 의미가 없어요. 얘들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 개별적인 에너지. 아셨죠? 띄엄띄엄한 에너지들 이루어졌다고.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얘들은 의미가 없다고. 아셔야 돼요. 얘가 의미를 가지려면 한 번 더 작업을 해줘야 돼. 요렇게. 알겠죠? 전체의 기대값. 좀 이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이거 구하라고 나오지. 찾아라. 매트릭스를 여러분들 막 생각 없이 행렬로 막 하잖아. 에? 그러니까 얘들을 찾는 게 수학적으로 이거라고. 개별적인 거. 조화진 동자에서 보세요. 진동수가 혼재돼 있잖아. 오메가1, 오메가2로 이루어져 있잖아. 오메가1, 오메가2를 찾는 거라고. 알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작업하는 거지. 그러니까 혼재되어 있는 것 중에 얘들이 도대체 뭘로 이루어졌는지 찾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뭐가 있냐면 관심이 전체 파동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전체 파동함수 자체를 오늘 도대체 몇 개를 물어보니? 전체 파동함수 자체는 고정인데 네? 공간적으로. 그런데 연산자가 A 연산자가 있고 B 연산자가 있는데 그렇죠? 얘들은 어디 살고 있냐면 파이의 AX에 살고 있고 파이의 BX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궁금한 게 뭐냐면 낚싯대 얘가 얘 잉어고요. 얘가 상어야. 아이고 상어가 아니라 잉어 낚싯대. 여기를 잉어 낚싯대. 이게 고유값. 얘 잉어. 이게 상어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붕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어는 어디 살아? 아니 잉어는 어디 살아? 잉어는 한강에 살아요. 상어는 어디 살아? 상어라고 하면은 바다에 살고요. 붕어는 어디 살아요? 붕어는 강에 살지. 한강에 살겠죠. 그런데 만약에 잉어랑 붕어라고 하면은 한강을 동시에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잉어랑 붕어는 같은 동네 살잖아. 근데 상어는 한강에 살 수가 없어요. 한강에 상어 잡히면 대박이죠. 얘는 바다에 살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면 낚시를 해가지고 동시에 한 장소에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잉어랑 상어는 동시에 잡을 수 없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낚시를 한다는 게 측정이거든요. 측정. 그러니까 동시 측정이 불가능해요.
동시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소리는 뭐냐면 오류가 있다는 소리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우리가 아까 이 공간 파동 함수잖아. 공간은 뭐를 고정시켰어요? t를 특정으로 고정시켰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한강하고 내가 동시 측정이 가능하냐면 또 다른 내가 똑같은 내가 바다랑 한강에 동시에서 낚시를 하고 있어야 돼. 이 시간에. 맞죠? 그러니까 왜 나중에 이제 연산자 그 교환자가 나오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 연산자를 주어졌을 때 얘 연산자를 주어졌을 때 동시 측정이 가능한 연산자가 있고 안 하는 연산자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파하냐 이거야. 그게 교환자예요. 알겠죠? 교환자가 자연스럽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연산자가 교환자를 만족해가지고 0이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둘 다 100%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산자가 이게 안 되잖아? 그럼 뭐라고? 동시에 측정이 불가능해요. 왜? 내가 태평양에서 낚시를 딱 잡고요. 어떤 조건이 물어봤냐면, 야, 지금 이 시간에 상어랑 잉어를 잡아서 몸무게를 측정해봐. 아셨죠? 근데 태평양에서 상어를 잡았고 몸무게를 달았어. 이 시간에. 그런데 비제 속도로 올 수가 없잖아. 지금 이 시간에 한강에서 낚시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시간이 흘러버린다고. 맞죠? 다음에 측정을 해야 되는데 한강 와갖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한강 오면은 잉어가 살쪄 있다고. 아니면 빠져 있거나. 그러니까 확신을 할 수가 없어. 시스템이 이미 변해버린다고. 지금 특정 시간에 동시에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교환자가 나중에 이렇게 이게 만족을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동시에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100% 정확도로 알 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 불확정성 원리가 나와요. 알겠죠?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해밀토니안하고 위치 연산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랑 위치는 특정 위치에서 특정 에너지를 갖는 거를 100%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는 위치랑 운동량은 안 되죠. 그러니까 위치는 한강에 사는 잉어고요. 운동량은 바다에 사는 상어예요. 이 두 개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연산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테스트를 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요. 자, 파이 x가 얘는 시그마의 an이라 할게요. 여기서 a 값은 고유 값이 아니에요. 알죠? 비율 그겁니다. an이고 얘는 이걸 할게요. 나중에 뭐 저기다가 an 뭐 bn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두겠습니다. x는 시그마의 bn에다가 얘는 파이 n x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산자를 뒀을 때 얘 연산자는 뭐 위치 이렇게 돼 있고 얘 연산자는 p를 할게요. 얘 둘로 전체 파동함수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얘랑 같냐 다르냐를 어떻게 아느냐 그거를 확인하는 법이 교환자인데 그걸 보여드릴게 증명해가지고 지금 7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교환자가 자연스럽게 등장을 해요. 자, 교환자라는 거는 A hat, B hat 연산자가 두 마리가 있으면 얘라는 거는 이 의미라는 거는 A hat B 마이너스 B hat A예요. 이게 교환자인데 이걸 왜 꺼냈냐면 잘 보세요. 만약에 B의 고유 함수가 각각 이렇게 쓸게요. A hat, B hat 이건 연산자고요. 고유 함수가 얘는 푸사이 A, 푸사이 B라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고유 값이 A, B예요. 아셨나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의 파이 A는 당연히 얘는 A의 파이 A가 나와야 되고요. B의 파이 B라는 거는 B의 파이 B가 나와야 돼요.
측정 가능한 고유값은 저 고유값의 실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파악할 수 있냐면, 얘를 만약에 동일하다 할게요. 알겠죠? 동일하다고 하면은 어떤 식이 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이게 1번이라 하고요. 얘를 2번이라 할게요. 1번에다가 왼쪽에 이걸 곱하고 A에다가는 왼쪽에 이걸 곱해요. 그러면 B 햇에 이거고요. A는 실수죠. 의미가 없으니까 밖으로 빼고 B 햇에 파이 A. 이렇게 해서 이게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A 햇에 B 햇에 파이 B고 똑같죠? 똑같다고 놨으니까 똑같으면 어떻게 되는지 얘는 B 빼고 A 햇에 파이 B가 돼요. 이게 4번이에요. 맞죠? 그럼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B가 튀어나오죠? 똑같으니까 이거 그래서 A, B에다가 파이 A 얘는 똑같이 A, B에다가 파이 B죠? 똑같다 그랬죠? 이게 3번이고요. 이게 4번이에요. 4번에서 3번 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를 볼게요. 얘는 A 햇, B 햇, 그 다음에 파이 B 마이너스 B 햇, A 햇, 파이 A죠. 이게 빼면 0되죠. 파이 B랑 파이 A랑 똑같죠. 그럼 묶어요. A 햇, B 마이너스 B 햇, A 햇 묶고 파이 A로 쓸게요. 0돼요. 따라서 만약에 고유함수가 같다면 무조건 교환자가 빵 돼야 돼요. 아셨죠? 고유함수가 같다는 말은 살고 있는 데가 동시에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한강에서 붕어랑 이걸 동시에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확도가 그러니까 이게 이거란 말은 단순하게 수학적으로만 바라보시면 안 되고 얘는 여기에 나타나는 고유함수 그러니까 고유함수가 똑같다는 소리잖아. 얘들의 고유값을 같은 동네 살고 있어요. 그쵸? 같은 동네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고유함수를 얘가 똑같다고. 얘랑 똑같다고. 그렇죠? 똑같다고. 그러니까 형태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형태가. 그러니까 이걸 만족을 하면은 이 말은 물리적으로 뭐냐면 동시 측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동시에 100%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0이 아니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살고 있는 세계가 달라요. 살고 있는 세계, 즉 고유함수가 다르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고유함수가 다르다. 상어랑 잉어를 동시에 못 잡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측정 오류가 발생을 해요. 동시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측정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100% 정확도는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얘는 동시 측정 불가능. 그래서 교환자를 많이 물어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요. 저기 불확정성 원리가 나와요. 불확정성은 증명 안 할 거예요. 알겠죠? 증명 수학적인 게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증명하라고 나오진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동시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오차가 있다는 소리인데 예를 들어서 그 특정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시스템에 대해서 기대값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특정 t가 0이라 할게요. 0에서 우리가 위치에 대한 연산자의 기대값하고 심플하게 운동량의 연산자의 기대값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동시에 같은 시스템에서 동시에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t0에서 얘를 측정을 하면 동시에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른 세계, 다른 데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버리면 파동함수 형태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오차가 발생하는 거야. 뭔 오차가 발생하냐면 기대값을 이때 측정하는 기대값 x가 100%라고 하면은 얘가 몰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기대값이 이때 이 기대값이 오차가 발생을 하는 거야. 아셨죠? 오차가. 그래서 오차가 발생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기대값이 어떻게 돼 있어요? 확률적으로 퍼져 있는 거야. 기대값이 쭉 퍼져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100%라는 거는 그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 확신한다라는 거는 어떠한 값을 또 뽑더라도 T0에서 X의 기대값이 정해져 있어요. 1이라 할게요. T0에서 P의 기대값이 2라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T0에서 얘를 측정하고요. 바뀐 시스템에서 측정을 해야 되잖아. 얘가 2가 나오는지를 몰라요. 왜? T0에서 얘를 측정해버리면 얘를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 소리는 뭐냐면, 근데 1하고 만약에 동시에 측정이 가능하다면 T0에서 이거 측정하면 1, 2가 나오죠. 얘는 하나밖에 안 나와. 기대값은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야. 맞잖아. 기대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인원 중에 몸무게를 우리가 뽑을 텐데 여기 이 시스템의 기대값이 뭐 1이래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뭐 50이래. 그러면 어떠한 거를 뽑든 다 50 나와야 돼요. 기대값은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 아까 고유 함수로 헷갈리면 안 되는 거 기대값 말하는 거야. 기대값. 이 시스템에서 특정 t에 대해서 기대값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이해 가시죠? 기대값이. 그런데 우리가 t0에서 측정을 동시에 측정을 못하니까 기대값이 분포를 가지고 있어. 왜? 확신을 못하니까. 얘들이 퍼져 있는 거야. 기대값 자체가. 이해 가세요? 오류가 있다고. 오류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거 있잖아. 우리 여론조사 할 때 오류가 있잖아요. 신뢰도를 뭐를 표현해요? 통계함수를 표현하잖아. 통계함수는 뭐가 나와요? 표준편차가 존재하죠. 그래서 얘들은 무조건 표준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네, 표준편차. 그래서 X의 표준편차, 얘의 표준편차로 증명을 해요. 그래서 원래 표준편차는 시그마인데 시그마 X랑 시그마 P의 표준편차가 발생을 해버려요. 동시 측정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무조건 이게 돼요. 그래서 얘를 2분의 하바가 얘가 불확정성 원리예요. 증명은 안 할게요. 증명이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요. 처음에 논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델타 X. 델타 X가 차이값 아닙니다. 표준편차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써놨어요. 논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거든요. 학계의 원칙이거든요. 처음에 어떤 사람이 어떤 값을 최초로 명명한 그걸로 써줘요. 그게 좀 예의거든요. 예의. 여러분도 이름, 그 부모님이 처음에 지어준 이름대로 계속 부르잖아. 그럼 비슷해요. 그렇죠? 막 바꿔 부르지는 않죠. 별명 빼고. P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표준편차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동시 시점에 불가능하면 얘는 무조건적으로 얘들의 표준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확도가 틀어지는 거야. 왜? 잘 보세요. X가 이 기대값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분포를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표준편차라는 건 이거잖아. 델타 X라는 거는 이거의 제곱을 갖다가 평균 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거 뭐라고요? 평균값이라고요. 맞나요? 근데 이 평균값이 여기에 평균값에 퍼져 있어요.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평균값이 퍼져 있다고. 알겠죠? 확신을 못합니다. 알아두세요. 이거 조금 불확정성 원리가 이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불확정성 원리 나오는 거는 동시 측정이 안 된다. 이거를.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E랑 T예요. 에너지랑 시간을 동시 측정 못해요.
알아주세요. 에너지를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이때 특정 시간의 에너지를 특정 시간이라고 딱 가정을 해버리면 그 어느 에너지가 부정확성이 확 돼버려요. 이것도 있고 얘도 있고. 얘는 공간을 만약에 특정 공간, 야, 물체에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물체 운동량은 몰라요. 완전 몰라요. 얘는 무조건적으로 이 값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현실에서는 왜 얘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 값이 너무 작아서 그래요. 하박값이 너무 작아. 아셨죠? 현실에서는 얘가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이 자체가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그 장비로 측정 불가능한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얘들. 그래서 이 값이 너무 작기 때문에 만약 이 값이 커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막 흩어져 있을걸요?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알아두세요. 너무 작기 때문에 미시세계에서를 장들제한한다.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말은 위치랑 운동량을 동시에 100% 정확도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환자가 등장하는 거는 저기서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뭐 자세히 좀 적어놨거든요. 뭐 상어, 잉어 적어놨는데, 네. 그래서 바뀌기 때문에. 동시 측정을 해야지 시스템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거는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신체 검사 하잖아요. 제가 적어놨는데 신체 검사할 때 몸무게랑 키 동시 되죠. 근데 신체 검사를 내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3학년 때 몸무게 내고 예? 현재 키 내면 말도 안 되는 데 나오겠죠. 이 사람 유추하면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키가 한 뭐 1m 얼마 됐어. 근데 지금 몸무게가 한 남자들 같은 경우 뭐 7, 80 됐어. 그러면 비만이죠, 비만. 그렇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동시 측정을 해야지 이 시스템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조금 보여드리겠다니까. 저기 불확성 원리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스템에서는 도대체 뭐를 알고 싶냐? 예, 기본적으로 여기서 돼 있어요. 푸사이의 x는 아까 이걸로 많이 물어봐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모든 파동함수는 고유값의 집합을 이루어졌다. 알겠죠? 이거부터 출발을 합니다. 항상 이거 물어봐요. 모든 파동함수는. 얘는 전체 파동함수고요. 얘는 고유함수, 파동함수. 전체 파동함수. 얘는 고유함수. 고유 벡터, 고유 함수 똑같아요. 어차피 함수 자체를 벡터적인 걸로 넣어놓기 때문에 네, X축, Y축, Z축 이런 데로 넣어놓기 때문에 고유 벡터로 하기도 하고요. 고유 함수, 고유 벡터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를 의미하느냐 하나씩 이제 측정 확률이라는 걸 조금 의미를 하면 얘가 에너지 파동함수를 할게요. 에너지. 그러면 이 의미는 우리가 얘를 이제 제곱을 해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이 말이니까 그렇죠? 얘들이 다 직교한다 그랬죠? 그럼 곱하면은 지금 여기다 이거 곱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곱하는 거죠. 직교하기 때문에 다 똑같아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게 1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이거 1이죠. 파동함수도 규격화가 돼 있고 고유함수 자체도 규격화가 돼 있어요. 맞죠? 이해가시나요? 조금?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아요. 3차원에서 나타내보면 3차원상에서 크기가 R인 벡터를 규격화된 요걸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막 돌아다니는데 앞에 막 붙죠? 벡터가.
네, 그걸로 표현할 수 있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얘가 뭐가 나오냐면 시그마의 CN의 절대값의 제곱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를 말하냐면 만약에 얘가 에너지 그거 하면 얘는 EN의 측정 확률이에요. 그쵸? 비율이니까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중에 E1이 있고 E2가 있고 E3가 있어요. 10원짜리가 있고 50원짜리가 있고 1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럼 얘들이 몇 개가 있는지를 얘들이 결정해줘요. 비율이. 전체 개수 동전 비율 중에 얘들이 몇 개가 있는지 뭐가 결정해줘요? 이게 결정해줘요. C의 절대값이. 그래서 CN의 절대값의 제곱이 EN의 측정 확률이에요. 비율이라고. 전체. 알겠죠? 이게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파동함수 자체가 확률인데 절대값의 제곱이 확률인데 고유값의 앞에 붙어있는 CN 이것도 또 비율 확률이래. 이게 막 혼재돼 있어요. 계속. 알겠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로 조금 기억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빌 게이츠 재산이 있는데 1달러, 뭐 10달러, 50달러, 100달러 얘들 비율이 빌 게이츠 집안에 갔더니 어느 정도 있더라. 비율로. 네. 이런 식으로. 그걸로 이루어져 있더라. 비율. 이거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면 얘들을 벡터적인 걸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그게 훨씬 쉽거든요. 고유 함수를 고유 벡터적으로. 아까 제가 이거 해드렸죠? x 햇, y 햇, z 햇 그런 거랑 비슷해요. 항상 그 규격화가 얘도 규격화가 돼야 되고요. 돼 있어야 되고 얘도 규격화가 돼 있어야 돼요. 고유 함수도 규격화가 돼 있어야 되고 전체 함수도 규격화가 돼 있어야지 CN의 절대값의 제곱이 확률이 나와요. 맞죠? 왜? 이게 싹 다 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규격화가 돼야지 1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고유 함수 그 다음에 전체 파동 함수 모든 그러니까 함수라고 등장을 하면 다 규격화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규격화를 막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게 되게 중요하니까. 네? 확률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규격화가 기본적으로 선행이 돼야 된단 말이야. 알아두세요. 그래서 벡터로 이해하시면 되고 벡터로 표시해놨죠 제가. 예제를 이제 좀 보여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것부터 출발을 해요. 알겠죠? 처음에 양자에서 무한 포텐셜 가기 전에 주로 이 앞에 거를 조금 물어봐요. 연산자를 어떻게 너희가 작용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거 있죠? 저기 교환자 하는 건지 이거 막 물어보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많이 물어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막 계산하고 싶을 거 아니야. 무한 포텐셜도 있고 3차원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거를 막 하고 싶을 텐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밑그림이거든요. 여기서 이해를 못 해버리면 나중에 궤도에 깔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제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되냐면 자 파동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푸사의 원이 6i의 파이 1 그 다음에 3i의 파이 2 이렇게 돼 있고요. 예제 1번 그 다음에 파이 2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2i의 파이 1 4i의 파이 2 이해가세요? 그러면 얘는 전체 파동함수 전체 파동함수 두 마리예요. 그리고 얘들이 각각 고유함수를 똑같이 가져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입자 한 마리, 입자 두 마리. 그러니까 입자 1, 입자 2. 이해가세요? 입자 1, 입자 2라 보시면 돼요. 똑같은 걸로 파동함수로 가져 있어요. 고유 함수로 갖고 있고요. 뭐를 이제 우리가 알고 싶냐면 이 의미 자체가 뭐냐면 이걸 조금 아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해보세요. 여기에서 얘들이 어느 비율을 가지고 있냐예요. 이 의미 자체가. 이 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파동함수 자체를 잘 보세요. 아까 내가 파동함수를 이게 내적인 건 아세요? 왜? 이거 취하면 뭐 나와요? 이거 나오죠?
근데 내가 얘가 뭘로 이루어졌어? 고유함수, 고유함수, 벡터, 벡터. 아까 이걸로 볼게요. 얘를 뭘로 하냐면 R1 벡터로 보고요. 얘를 R2 벡터로 봐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이거예요. 얘 크기는 어떻겠어요? R1의 제곱. 크기의 제곱은 어떻게 쓰죠? 이거죠? 맞나요? 1이에요. 이거잖아. 그럼 잘 보세요. 이거는 어떻겠어요? 이거죠? 그러면 벡터를 보면 잘 보세요. 내가 내적을 역학대 해드렸는데 이게 R1이고요. R2면 내적의 의미는 뭐냐면 일로 데리고 오는 거잖아. 야, 내 공간에서 니는 요거밖에 없다, 야. 이 의미를 파악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R2 벡터가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얘를 데리고 왔는데 얘가 요거밖에 없는 거야. 만약에 직괴해버리면 직괴하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좀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공간으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이 공간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의미 자체는 뭐냐면 야, 파이2에서 야, 내 공간으로 니는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어. 이거고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시죠? 야, 내 공간에서 니는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어. 같은 말이에요. 내적 의미랍니다. 아셨죠? 내적 의미. 그러니까 요렇게. 요거냐? 요거냐? 어차피 똑같죠? 네. 내적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걸 먼저 해드리냐면, 잘 보세요. 이거를 조금, 이게 이해가 가실 텐데. 전체 파동함수가 있고요. 왜 이렇게 자주 부서지지? 작년에도 그러더니. 그러면, 얘로 좀 와보면, 요거 저기 잘 보세요. 전체 거 볼게요. 자, 전체 psi가 x가 있고 시그마의 cn에 파이 n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야 파이 3이 어느 비율로 있나 확인 좀 해볼래?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뭐 나와요? 요거 해드리려고 요거 해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전체 파동함수 중에 파이3 고유함수가 얘가 어느 비율로 있니라는 말이에요. 어느 확률을 가지고 있냐, 포션을. 아셨죠? 1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내적 재기함이. 그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확률을 의미하는 거, 파이3. 많이 물어보니까요.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예제 1번은 네, 쉽죠? 얘는 어떻게 이거 컨주게이트만 하시면 되죠? 이거 곱하시면 되죠? 이거 그렇죠? 곱할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거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얘를 저거 곱할 때 저거 하실 때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실 때. 알겠죠? 이거 할 때, 얘로 넘어가면은, 컨주게이트 돼야 돼요. 알겠죠? 컨주게이트. 곱할 때는 절대값 쓰시고요. 저기는, 마이너스 6i, 그 다음에 파이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더하기 3i에다가 파이2 이거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파이2는 저기 마이너스 2i 있죠? 2i 파이1, 그 다음에 더하기 4i에다가 파이2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곱하시면 되죠. 직교하는 거죠. 얘랑 나란하고 얘랑 파이1하고 파이2는 직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곱할 필요는 없죠. 얘랑 곱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얘는 따라서 절대값에 이거 하면은 네, 마이너스 12i 나오고요. 잠시만요. 마이너스 12가 아니라 오타 쳤네. 네, 이거 하면 마이너스 10이죠. 아, 2구나. 어쩐지. 2i가 아니라 2네요. 그렇죠? 이거 하면은 12가 되죠. 12i. 그 다음에 얘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죠. 이거 절대값이죠. 네, 오타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고치세요. 그 다음 이거 하면은 어차피 얘의 제곱 얘의 제곱이기 때문에 2에다가 12의 제곱 쓰면 되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동함수에 그 기대값이라든지 뭐를 이렇게 줄 때, 작년에처럼 주면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전체 파동함수를 주고, 이런 꼴이 줘요. 이런 꼴로 줄 때, 푸는 게 뭐냐면, 행렬로 많이 줘요. 그냥 대놓고, 전체, 그 다음에, 얘를 풀어 써는 경우도 있고, 얘를 덩그러니 혼자 주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럼 구하는 방법들이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행렬로 그냥 주면 행렬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처럼 함수로 그냥 딱 줘버리죠. 그럼 푸는 방법이 슈레딩거 방식 좀 이용해야 돼요. 만약에 전체 파동함수 이거를 주시고요. 이거를 주고 포텐셜이 딱 언급되는 순간에는 행렬로 못 풀어요. 알겠죠? 포텐셜이 딱 주는 순간에 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냐면, 그때 막 이거 기대값 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기억해주세요. 전체 파동함수를 주고 포텐셜이 딱 언급되는 거는 무조건 슈레딩거 방식 꺼내세요. 여러분들이 포텐셜을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슈레딩거 방식밖에 없어요. 알죠? 해밀턴이나 이렇게 슈레딩거 방식 꺼내세요.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고민할 필요 없이. 포텐셜이 언급되는 순간에. 알죠? 전체 파동함수 포텐셜 언급 안에 뭐 기대값 있다는 거 막 물어보잖아요. 무조건 슈레딩거 방식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슈레딩거 방식 같은 경우는 뭐 요거 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2n분의 얘는 하바의 제곱에다가 푸사이 2번 미분한 거, 그 다음에 더하기 위에다가 푸사이 x는 2 파이 x가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또 두 개로 관리해요. 잘 정리해내세요. 만약에 얘가 익스포넨셜에 i가 붙든 뭐가 붙든 여기에 뭐 fx 꼴? 이 꼴로 되느냐? 아니면은 이 꼴이 아니던가. 이 꼴로 되면은 신기하게 파동함수를 아무리 미분해도 함수 형태가 안 바뀌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얘는 미분 형태에서 끝날 수가 있어. 어떻게? 이쁘장하게 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날려버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를 아무리 미분하더라도 앞에만 이렇게 튀어나오잖아. 그러니까 얘가 블라블라에다가 파이 x 이렇게 빠지고 2 파이 x 이렇게 빠져서 얘가 날아가요. 이 꼴이라면. 근데 작년에 이 꼴이 아니었잖아. 이 꼴이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의미 있는 걸 찾으려면 내가 뭐 해야 된다 했어요? 얘가 앞에다가 인테그럴 해주면 된다고. 기대값 해버리면 된다고. 기대값 구하랬잖아. 맞죠? 어떻게? 여기 써버릴까요? 얘는 뭐 한 거냐면 H 푸사한 거잖아. 그쵸? H 푸사이에 E 푸사이 한 건데 우리가 기대값 구하라 했잖아. 그쵸? 그러면 얘가 형태가 바뀌어버린다고. 맞죠? 형태가 이 형태가 아니면 사인이든 뭐 x의 제곱이든 뭐면 이 미분해버리면 바뀌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를 끄집어낼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하시고요. 이거 인테그럴, 자 기대값, 해밀토니안 기대값은 인테그럴 부사 이거에다가 이거 하시면 되잖아. 맞죠? 근데 우리가 이걸 구했잖아. 요거 미분한 거. 요거를 여기다 쏙 넣어주시면 돼요. 아셨죠? 컨주게이트 하는 건 어렵지 않죠? 작년에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세요. 이게 길을 모르면 뭔 말인지를 처음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알아두세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면 여기서 해결하면 돼요. 행렬이든 뭐든 뭐 여기서 해결하면 되는데 포텐셜이 등장을 하면 슈레딩거 방식을 응용을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포텐셜의 정보를 품고 있는 게 슈레딩거 방식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리고 이 함수 형태를 밟으시고 함수 형태가 익스포넨셜에 뭐 i 어쩌고 k 막 돼 있잖아요. 이상한 걸로. 그러면 적분 안 해도 돼요. 빠져버려 알아서 툭툭. 그리고 근데 얘가 이런 꼴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이렇게 적분하셔야 돼요. 알겠죠? 물론 이 적분하는 거 좀 알아두라고요. 이 눈에 잘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물론 얘든 어차피 이거 다 활용 가능합니다. 알겠죠? 근데 얘는 중간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로 나중에 낼 거거든요. 작년에 이거 나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앞이 딱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아마 좀 헤매셨을 텐데. 근데 작년에는 보여도 너무 계산이 지저분해가지고 좀 짱났는데 좀 전체적으로 조금 알아두세요. 알겠죠? 이 기반으로 앞으로 계속 해나갈 거예요. 시스템만 바뀌어. 알겠죠? 뭐만 바뀌어? 시스템? 포텐셜만 바뀌어요. 알겠죠? 무한 포텐셜, 델타 함수, 그 다음에 조함수, 포텐셜만 계속 바뀌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립을 쭉 해나가거든요. 그 다음 뭐 스핀이라든지, 그거라든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들을 조금 보여드릴 테니까,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아셨죠? 좀 이해 가시나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안 갑니까? 네. 네. 그러니까 파동함수 이거를 먼저 해드리는 게 이거 해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거는 이해 가시나요? 네, 그냥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 전체 파동함수고 얘도 전체 파동함수잖아요. 근데 얘들이 같은 고유함수를 가지고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봐야 되지. 입자 에너지 한 마리가 있는데, 입자 같은 공간의 시스템에 예를 들어서 무한 포텐셜에서 입자 에너지가 입자 1이 뭐가 있어요? 그다음 입자 2가 뭐가 있어? 같은 그 공간이고 같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같은 파동함수들로 정렬이 가능하겠지. 그렇죠? 그런데 얘들이 파동함수가 얘 파동함수로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표현할 수가 있다고. 왜? 근본적으로 뭐 같기 때문에? 고유함수가 같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지 같잖아. 어렵잖아. 그러니까 얘 비율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파동함수가 이제 여기 얘들을 파동함수 자체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벡터로 바라보면은 여기에 입자 2에 3개, 입자 1 3개가 파동함수가 어느 정도 겹치느냐, 어느 정도 그 비율을 형성하고 있느냐, 안 겹쳐버리면 다른 세계란 소리예요. 아셨죠? 안 겹치면 다른 거, 표현이 불가능한 거, 안 겹치면. 직교하면은 다르죠? X축, Y축 다르듯이. 네. 겹치라는 거. 그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것도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좀 하는데,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요거. 그렇죠? 얘들. 파이3랑 전체 파동 함수랑 얼마의 비율로? 이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네. 이렇게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백그라운드만 요것만 잘 해놓으면은 뒤에가 다 똑같은 말 하는 거거든요. 계속 그냥 포텐셜만 계속 바꿔주고 이렇게 해요. 알겠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이거를 백그라운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정립이 잘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엉망진창이 됩니다. 알겠죠? 엉망진창이 돼요.
10번에 예제 3번을 조금 언급을 드릴 테니까, 얘들은 예제 3번을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매트릭 행렬이 주어지면 진짜 땡큐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행렬이 주어지면 땡큐. 왜? 정보를 너무 많이 오프닝을 까고 시작하는 거예요. 행렬이 주어지면. 애매하니까 조금 쓰고 오프닝만 좀 설명 좀 드리고 문제는 이따 풀게요. 이제 3번. 자, 해밀토니안이 주어져 있으면 당연히 에너지 스페이스를 찾아라. 건데 2, 1, 빵, 1, 2, 빵, 그 다음에 빵빵 3. 해밀토니안 3x3죠. 얘들은 3x3을 연산자잖아. 얘들은 당연히 전체 파동 함수가 뭐예요? 스페이스 자체가 당연히 3차원이에요. 그러면 얘들은 고유 함수 몇 개? 3개. 고유 함수는 겹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x hat, y hat, z hat 겹칠 수가 없잖아. 고유 값을 겹칠 수 있어, 없어? 있게 내요. 보통 있게 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어떠한 r 벡터를 표현을 하는데 얘를 여기 x hat의 앞에 a 값, b 값 y hat, 그 다음에 c 값 z hat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얘들로 어떻게 표현할 건지. 그런데 공교롭게 얘가 겹쳐갖고 표현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얘는 비율값이에요. 그러니까 고유값은 나중에 취하니까. 이거 벡터 그냥 내가 이거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지 이게 완벽하게 이거 아니에요. 아셨죠? 네, 다릅니다. 그래서 얘를 이건 비율적인 거고 고유 그거 있죠. 고유값 얘들의 그 고유값이 겹칠 수는 있어도 고유 함수는 도저히 겹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차원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는 얘 3차원이면은 무조건 얘들은 시그마의 cn의 1부터 3까지 파이 n 1억글이 돼야 돼요. 알겠죠? 몇 개? 3개. 아셨죠? 파이 n, 그러니까 파이 1, 파이 2, 파이 3 무조건 3개 나와야 되고 람다 1, 람다 2, 람다 3 E1, E2, E3 똑같은 말이죠. 얘들은 같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공교롭게. 그게 축퇴되어 있단 말이에요. 축퇴. 파동 함수는 다른데 고유값이 똑같은 거. 그게 축퇴되어 있단 소리예요. 알겠죠? 예, 좀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적인 거, 어떻게 표현할 건지, 그리고 확률, 이 개념 이용해가지고, 평균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건지, 이거 할 건지, 얘만 조금 알아두세요. 미리 빼갖고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 문제 자체가 앞에서 내가 한 내용에 거의 다 담고 있어요. 알겠죠? 쉬었다 끊어서 갈게요. 이거 할 게 많기 때문에.